안녕하세요. 저는 JPA 연관관계 발표를 맡은 데브코스 2기 아만드 팀의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발표 내용은 JPA 책을 좀 많이 참고했고요. 이 내용을 조금 풀어서 발표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한 가지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시의 코드가 좀 클린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 제가 이해한 연관관계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PA는 ORM 기술, 즉 오브젝트랑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매핑하는 기술입니다.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제인 그 연관관계 부분에서 테이블에서의 연관관계와 객체 간의 연관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잘 매핑해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일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연관관계가 하나도 없는 테이블을 매핑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예시로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을 만들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ID 값은 숫자 값이 들어있고 컨텐츠는 문자열, 그리고 딜리티드는 뭐 블링 값 하나 뭐 이런 테이블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한 SQL 구문을 저희는 이제 벤더에 따라서 잘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RDB에 있는 테이블을 객체로 매핑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값들을 ID 값, 컨텐트 값, 딜리티드 값 이렇게 클래스에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엔티티가 애플리케이션에 연결되어 있는 DB에 이제 이미 존재하는 테이블이라면 이렇게 단순 매핑을 해주고 끝나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이제 설정한 벤더에 따른 DDL을 생성해서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밑에 보면 JPA에서 다음과 같은 SQL문을 생성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DDL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H2 같은 인베디드 데이터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크리에이트 드롭을 전략을 채택하는데 이제 본인의 개발 상황에 맞게 DDL 속성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테이블이 저렇게 덩그러니 하나만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저희는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는 테이블도 객체로 설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ERD를 보면 여기 있는 각각의 선들이 엔티티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저희는 이런 연관관계를 객체와의 관계로 잘 매핑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관관계 매핑에서 테이블과 객체의 큰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객체는 참조를 통해서 다른 객체랑 연관관계를 맺게 되고 테이블은 외래키로 다른 테이블과 연관관계를 맺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설명할 객체와의 연관관계랑 테이블의 연관관계 차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인을 하면 외래키가 어느 한쪽에 있든 간에 양방향으로 데이터가 조회가 가능하고 참조는 참조가 있는 곳에서만 연관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점이 있는 상태에서 이 외래키를 어떻게 참조로 표현하고 사용할 것인가가 이번 발표 주제인 연관관계 매핑의 핵심 주제입니다. 앞서 객체는 참조가 있는 쪽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객체가 테이블과 같이 양쪽에서 조회를 하려면 다른 쪽에서도 참조를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참조가 한쪽에만 있으면 단방향 매핑이라고 하고 이 참조가 양쪽에 모두 존재하면 양방향 매핑이라고 합니다. 여기 적혀 있듯이 이제 단방향 매핑만으로도 이미 연관관계를 맺어서 테이블에 외래키를 추가하는 것이 끝난 상태입니다. 여기서 양방향 연관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이제 이 단방향 매핑에 조회용 참조를 추가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조회용 양방향 관계를 맺을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양방향 매핑 시엔 무한 루프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주로 toString, 제이슨 생성 라이브러리, 연관관계 편입 메소드 등에서 일어날 수 있고 이는 이제 각각 toString에서 제외를 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이렇게 제외를 하는 방식이나 이제 컨트롤러 쪽에서는 엔티티를 반환을 할 때 직접 객체 대신에 이런 ID 값을 갖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등 해서 DTO로 반환해서 사용하는 반응 방식이 있습니다. 또 이제 연관관계 편입 메소드를 사용을 했었을 때 이제 동일 객체와 한 번 관계를 맺었으면 다시 맺지 않도록 이렇게 체크해주는 로직도 잘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복잡하고 이런 실수가 일어날 여지가 있는 양방향보다는 단방향 연관관계로 맺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관관계 편입 메소드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는 양방향 연결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라
양쪽 모두 조회를 하기 위해 만들었으므로 이제 객체 관계를 고려를 해가지고 값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단방향 매핑만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조인을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있지만 이제 반대편 쪽, 그러니까 즉 주인이 아닌 객체에서는 찬조를 설정해 주지 않으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관관계 편의 메서드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이는 한쪽에서 참조를 할당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 참조도 같이 맺어주는 메서드를 뜻합니다. 이제 이를 활용하게 되면 관계를 하나 맺어줄 때 양쪽에 모두 맺어줬어야 하는 이제 귀찮음이 있었는데 이 연관관계 편의 메서드를 사용해서 한쪽에서 관계를 맺으면 알아서 반대쪽도 연관관계를 맺어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관관계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관관계 종류로는 뭐 1대1, 1대 다, 다대1, 다대다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해당 관계를 표현하는 어노테이션입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1대1 연관관계입니다. 이제 A 테이블과 B 테이블의 관계는 1대1이고 웨레키는 A 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객체에서는 어떻게 표현할지를 살펴보면 웨레키와 이제 어노테이션, 이런 관계에 대한 어노테이션이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좀 더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B 엔티티랑 1대1 연관관계를 맺어줄 것이므로 이제 원투원이라는 관계, B에 대한 관계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붙여줍니다. 네, 또 이제 원투원 관계이므로 관계를 단 하나만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니크 속성을 true로 작성해 줍니다. 이제 여기서 여기에 이제 B 참조를 할당해주게 되면 이제 웨레키에 등록이 되고 A와 B 사이의 연관관계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단방향 매핑을 해줌으로써 이제 이 A와 B 사이의 연관관계 매핑이 끝나는데 이제 양방향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반대쪽인 B 쪽에도 A 쪽에 참조를 추가해주고 A와의 관계를 이제 어노테이션을 작성해준 다음에 이제 실제로 B는 A에 대한 웨레키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맵드 바이 속성을 추가해서 연관관계의 주인을 설정해 줍니다. 앞서 이제 양방향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맵드 바이와 연관관계 주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영문 가이드에서는 연관관계 주인을 오너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연관관계 주인의 특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연관관계 주인만이 데이터베이스 연관관계와 매핑이 되고 웨레키를 관리할 수 있다. 이 말은 뭐 JPA가 오너 쪽을 보고 논-오닝 사이드와의 관계를 인서트하거나 업데이트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논-오닝 사이드는 인서트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고 해당 참조를 변경을 하더라도 이제 인서트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고 읽기만 가능한 참조가 됩니다. 이를 가짜 매핑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연관관계 주인은 둘 중 하나가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맵드바이 속성으로 본인이 관리되고 있는 필드를 선택해 줍니다. JP 책을 읽다 보면 주 테이블이랑 대상 테이블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테이블과 대상 테이블은 사실 개발하는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멤버 테이블을 주 테이블로 본다면 락커 테이블은 대상 테이블이 됩니다. 반대로 저희가 락커 테이블을 주 테이블로 본다면 멤버 테이블은 대상 테이블이 됩니다. 그 다음에 FK랑 연관관계 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대1 연관관계에서는 FK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과 연관관계 주인이 다르면 안 됩니다. 일단은 멤버에서 락커를 조회하는 경우의 예시를 보면 락커에 FK가 있는 상태에서 멤버에서 락커를 조회하려면 단방향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 JPA에서 상대방의 웨레키를 관리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멤버에서 락커를 조회하는 방법은 웨레키를 멤버 쪽으로 옮기거나 양방향으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조회용 참조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관계로 조회용 참조를 추가해준 후 이제 연관관계 주인을 웨레키를 가지고 있는 쪽으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다대일 관계입니다. 연관관계 주인은 A이고 A 테이블과 B 테이블의 관계는 다대1이며 웨레키는 A 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B 참조 위에 many to one 어노테이션을 붙여주고 one to one 관계랑 달리 이제 B의 아이디를 여러 개 가질 수 있으므로 이제 유니크 속성은 따로 설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단방향 매핑은 완료가 되고 이제 양방향 매핑을 하기 위해서 반대쪽 참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제 many 쪽인 A와의 관계는 컬렉션을 통해서 표현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는 one to many annotation을 관계를 설정해 준 다음에 A가 연관관계 주인이므로 mapped by 속성을 이용해서 이제 외래키가 관리되는 연관관계의 주인을 지정해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1대4 연관관계입니다. 연관관계 주인은 A이고 A 테이블과 B 테이블의 관계는 1대4이고 이제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외래키가 연관관계 주인한테 있지 않고 반대쪽인 B 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대1 관계 때는 대상 테이블에 외래키가 있는 매핑을 허용하지를 않았었는데 하지만 1대4 단방향 관계에서는 JPA 2.0부터 다음에 매핑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JPA를 학습을 하면서 항상 many 쪽에 FK를, 외래키를 두어야 한다고 배워왔었는데 왜 many 쪽에 FK를 두어야 할까요? 그거에 대한 이유가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FK에 의해서 연결된 데이터의 컬럼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면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지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의도한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 1차 정규화에 위반되게 됩니다. 따라서 정규화된 테이블이라면 항상 외래키는 다쪽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1대4 연관관계, 즉 A가 연관관계의 주인이면서 외래키는 B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객체와 테이블의 차이 때문에 이제 반대편의 테이블의 외래키를 자기가 관리하는 특이한 구조입니다.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A 테이블의 조인 컬럼을 통해서 이제 어떤 컬럼 이름으로 외래키를 관리하는지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 조인 컬럼을 안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JPA가 자동으로 중간 테이블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간 테이블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A 테이블과 B 테이블에 외래키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중간 테이블이 생기기 때문에 외래키를 저희가 관리할 수도 없고 의도한 상황도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조인 컬럼을 작성해서 원하는 필드 이름을 작성해 줍니다. 이러면 자동으로 이제 다쪽에 외래키가 생기게 되고 여기 지정한 아이디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여기로 추가적인 양방향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제 B 클래스에도 A에 대한 참조를 추가하려면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먼저 A와의 관계는 many to one으로 작성을 해주고 이 어노테이션에는 이제 연관관계 주인을 맺어줄 mapped by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읽기 전용 참조여야 하므로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서터블과 업데이터블을 펄스로 만들어서 1대_n 연관관계에서 양방향을 맺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 방법은 권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유가 이제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반대편의 외래키를 자기가 관리하는 이런 특이한 구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굳이 그런 방식을 택하기보다는 many 쪽을 연관관계의 주인으로 선택해서 흔히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대사 연관관계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정규화된 테이블 2개로 다대다 관계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베이스의 1차 정규화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관계를 JPA에서는 중간 매핑 테이블을 추가해서 다대1, 1대4 관계로 풀어줍니다. 외래키는 중간 매핑 테이블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대타 연관관계를 맺어줘야 하므로 B의 참조 위에 many to many라는 관계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붙여주면 JPA가 자동으로 이제 중간 테이블을 생성을 해줍니다. 조인 테이블 같은 이런 어노테이션들 활용을 해가지고 매핑되는 테이블의 이름이나 이런 필드들을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양방향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간단히 B 엔티티에 A와의 관계 many to many를 맺고 연관관계의 주인으로 이 A 쪽에 있는 여기 이제 B 리스트를 연관관계 주인으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 many to many 또한 권장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매핑 테이블에 추가 정보를 넣기가 불가능하고 예상치 못한 쿼리를 생성하는 등의 단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JPA 구현체인 하이버네이터 유저 가이드 이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는데 many to many로 관계를 맺게 되면 외래키를 컨트롤할 수 없으므로 링크 테이블이 직접 노출되어야 하고 양방향의 one to many 이런 관계로 분해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만들었던 테이블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처음에 자동 생성되었던 중간 테이블을 실제 엔티티로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컬럼들을 여기 중간에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저희 예상 안에서 쿼리들을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든 엔티티로 이제 테이블을 생성하면 다음과 같이 생성이 됩니다. 발표에 참고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니 투 매니 관계를 처음에 사실 데이터베이스 하면은 학교 수준에서는 다대다 관계를 알려주기도 하고 시험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개발을 하다 보면은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피하게 구현할 수 있는 노하우도 저희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아니면은 경험이 있다면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대다 관계를 설정을 하게 되면 중간 테이블을 JPA가 자동으로 이런 같은 것들로 추론을 해가지고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네, 자동 생성되는 그 테이블을 그냥 끄집어냅니다. 저희가 그냥 직접 코드로 자동 생성되어야 할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직접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1대 다관계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JPA 기능 중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알아서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테이블 관점이랑 저희가 쓰고 있는 객체 관점이 너무 다른데 중간에 알아서 쿼리를 날려서 나도 모르는 테이블을 막 만들어서 넣어줘요. 네, 앞에 진짜 편한데 이게 가끔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관리를 하려면은 뭐 A라는 클래스를 타고 넘어가서 그 필드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설계할 때 특히 전 유저 가이드 보고 아 이거 좀 간지난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해줬잖아요. 결국은 저는 그 의도가 애플리케이션 상에서 프로그래머가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투 매니를 매니 투 원으로 푸는 방식을 권장하는 것 같다가 일단 제 생각이거든요. 네. 조인 테이블 써서 하는 것도 있는데 저도 그게 별로 와닿지도 않더라고요. 그걸 하려면 일단은 그 큰 엔터티 클래스 가져와서 이제 필드 클래스를 쓴다는 것 자체가 좀 별로라고 생각해서 일단 설계를 좀 내가 만들 때 설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발표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복습 잘 됐어요.